호텔에서 잠시 쉬다가 호텔 근처에 아침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이 있어 이동합니다. 판토함바까지 도보로 이동할게요. 마이레인 호텔에서 판토함바까지 도보 2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 풀버전을 확인해주세요. 판토함바 도착. 대만 현지인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타이베이 메인스테이션 부근 대만식 전통 주먹밥집입니다. 판토하는 한국어로 주먹밥이라는 뜻이며 기본 재료로는 요티아오, 계란조림, 참치, 나물 등이 들어가요.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간편하게 먹기 좋아 많은 현지인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데요. 줄이 길어도 3분이면 뚝딱 만들어서 대기줄도 엄청 빠르게 빠집니다. 메뉴가 정말 많죠. 메뉴가 한자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주문할 때 참고해서 주문해보세요. 저는 시그니처와 참치주먹밥 그리고 콩국을 주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취식이 불가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서 얼얼바 평화기념공원에 가서 먹을게요.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판토함바에서 얼얼바 평화기념공원까지 도보 4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 풀버전을 확인해주세요. 얼얼바 평화기념공원 도착. 2월 28일 대만 정부의 폭악과 불의에 맞서 대만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시위에서 학살당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평화기념공원입니다. 묵고 있는 호텔에서도 도보 5분이면 올 수 있는 곳으로 타이베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에요. 공원 곳곳에 여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공원 전체가 녹음지대라 한적하고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추모를 위해 지어진 공원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참 고요하죠. 공원 내에는 팔각정도 있어 잠시 쉬어가기도 좋아요. 곳곳에 있는 이국적인 열대나무 덕에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답니다. 공원 구석구석 현지인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이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아까 사온 판토함바 주먹밥을 먹을 거예요. 크기가 상당히 크죠? 뜨끈한 찹쌀밥 안에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먹밥과 달리 간이 세서 자극적이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하며 고소한 기름진 맛까지 다양한 맛이 어우러진 게 이 주먹밥의 특징. 아삭한 장아찌와 짭짤한 장조림도 들어있는데요. 식감은 요오티아오 덕분에 엄청 바삭바삭합니다. 이게 바로 요오티아오. 콩국에도 주로 찍어 먹는 음식으로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참치 주먹밥은 1호기 픽. 기본 속재료에 참치와 마요네즈가 추가된 맛으로 참치마요 삼각김밥 상위 버전. 참치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메뉴라고 하니 꼭 먹어보세요. 하나 1,500원 정도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니 완전 가성비 값 아닌가요? 목 막히지 않게 콩국도 함께 구매했어요. 익숙한 콩국에 설탕을 넣은 맛으로 맛은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판토함바의 아쉬운 점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근처 공원에서 시원한 바람 느끼며 먹으니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얼얼바 평화기념공원 안에는 국립대만 박물관도 자리하고 있어 함께 방문해봤습니다. 국립대만 박물관 도착.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박물관으로 이곳에는 타이완의 역사와 문화 등 관련된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박물관에 입장하면 바로 오른편에 매표소가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할게요. 입장료는 성인 30달러로 하나 1,200원. 박물관은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넉넉하게 30분 정도 잡고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박물관 안으로 입장해볼까요? 이 박물관은 일본 건축가가 르네상스 시대 고대 그리스 양식을 모방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내관 또한 대만에서 쉽게 보기 힘든 건축 양식을 접할 수 있어요. 전시장 내부 구경해볼까요? 내부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동물들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으며 공룡과 화석 등의 표본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왔다면 방문하기 좋은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이 외에도 과거 대만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민속 유물도 함께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국립대만 박물관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박물관으로 대만 총독부의 박물관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3층에는 대만 총독 고다마 겐타로의 동상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국립대만 박물관이지만 일제의 유물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 참 낯선 풍경입니다. 과거 청일전쟁 패배 후 일본이 50년간 대만을 통치하며 현대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대만인과 한국인의 일본 통치에 대한 시각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은근 유익하면서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부에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물품들과 아기자기한 기념품을 파는 곳도 있으니 얼얼바 평화기념공원에 들렀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제 타이베이의 하플 시먼딩으로 이동해볼까요? 국립대만 박물관에서 시먼딩까지 도보 12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 풀버전을 확인해주세요. 시먼딩 도착. 서울의 명동, 도쿄의 시부야라 불리는 활기찬 거리로 영화관, 먹거리, 쇼핑센터 등 다양한 유명 상점들이 즐비하고 있어 특히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시끌벅적한 대만의 번화가를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시먼딩 거리. 그중 대표 명소 5곳을 골라 방문해봤습니다. MRT 시먼역 6번 출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LGBTQ의 상징이자 타이베이시의 랜드마크입니다. 타이베이를 대표하는 포토스팟 중 하나인데요. 타이베이시의 인권 존중과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너무나 잘 보이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타이베이에 방문했다면 이곳에서 촬영은 필수겠죠. 홍루는 1908년 일본인 건축가 곤도르주가 건축한 것으로 대만 정부 주관으로 건립된 최초의 공영 시장이자 극장이에요. 레인보우로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붉은색 팔각루는 잘 보존된 대만의 역사적 건물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의미를 지닌 팔각형 모양의 입구로 팔각극장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과거 이곳은 오페라나 경극이 상연되는 극장이었으나 영화관의 등장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현재는 타이베이의 예술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여 각종 전시회가 열리는 장소로 탈바꿈했어요. 시먼홍로 내부로 들어가면 다양한 편집샵, 기념품샵이 들어서 있고 상점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서 보는 재미는 덤.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쓰레기 재활용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라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여 만든 창작물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물건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아름다운 시먼홍로를 볼 수 있으니 이곳에서 아름다운 사진 남겨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블티 브랜드 중 하나로 버블티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곳을 방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당만의 쫄깃한 펄식감. 열심히 반죽한 펄반죽을 기계에 넣어 옥구슬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뽑아냅니다. 작고 예쁜 타피오카 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많은 타피오카 펄을 흑당 시럽에 팔팔 끓여 이렇게 끓인 펄에 우유를 붓고 위에 설탕을 뿌려 그을려주면 완성! 주문 접수 후 받은 번호표를 들고 번호를 불러줄 때까지 이 앞에서 잠시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먹어볼까요?
달달한 설탕을 한껏 한 우유가 생각나는 맛으로 그을린 설탕맛 떡인지 달고나 맛도 좀 나더라고요. 솥에 팔팔 끓여 만들어 그런지 펄의 식감은 한국 펄과 달리 찹쌀떡처럼 쫀득한 식감이었어요. 펄 때문에 금방 포만감이 느껴지니 밥을 먹고 드시는 걸 추천. 대만 타이베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뽑히는 대만의 길거리 음식 곱창국수 맛집입니다. 곱창국수는 타이베이에 왔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격도 엄청 저렴해서 간식 대용으로 먹어도 좋아요. 그릇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요. 작은 그릇은 60달러, 큰 그릇은 75달러. 저는 혼자 먹기 좋은 양인 작은 그릇으로 선택. 의자가 없으면 서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면 미리 자리를 잡아두는 것을 추천해요. 칠리, 고추기름, 마늘, 총 3가지의 소스도 있어 기호에 따라 간을 해먹을 수 있는데요. 확실히 그냥 먹는 것보다 칠리 소스를 넣어야 맛이 더 풍부해져 꼭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 곱창국수에는 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수를 못 먹으면 주문 시 부야오 샹차이라고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면이 정말 얇고 부드러워서 수저로 후루룩 마시니 금방 없어집니다. 식감은 걸쭉한 죽 같으면서 맛은 갓소부시 맛이 진하게 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먹어보세요.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만이 있는 야외 공간에서 먹는 뜨거운 국수. 간이 의자에 앉아 땀을 닦으며 뜨거운 국수를 후루룩 마시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뜨거운 여름에 이열치열 꼭 도전해보세요. 과거 대만 가스공장의 본거지였었던 이곳은 현재 청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보통 이곳에서는 영화, 스케이트보드 등을 즐기러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거리에는 한 번씩 페스티벌도 열린다고 해요. 또 거리 곳곳에는 많은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어 그런지 예술적이고 힙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식후 그래피티를 구경하며 사부작 산책하기도 좋고 예쁜 그래피티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제격이에요. 비교적 시먼딩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이 별로 없는데요. 번화한 시먼딩 안에서 조용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소개해드린 5곳의 장소 외에도 시먼딩 안에는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길거리마다 소소하게 먹기 좋은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길 지나다니며 과일로 수분 보충하기도 좋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의류를 판매 중인 곳도 있어 하나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쇼핑이 가능해요. 심심하다면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시먼딩 안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간들이 꽤나 많으니 구석구석 놓치지 말고 다 구경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코스는 다음 편에서 확인해주세요.